경북 안동. 낡은 원룸촌 골목길에는 저녁 6시만 되면 공사장에서 돌아오는 남자들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먼지 묻은 작업복, 지친 어깨. 그 중에 35살 민수도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라. 손 씻고 밥 먹어. 68살 한옥순 할머니는 아들이 돌아올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민수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집을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30년 가까이 옥수는 혼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분식집에서 일하고 청소일도 하고 새벽 시장에서 채소도 팔았습니다. 우리 민수만 대학 보내면 그게 옥순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민수는 지방 대학을 나왔습니다. 성적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취업이 안 됐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떨어질 때마다 민수의 어깨는 더 처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괜찮다. 천천히 찾으면 되지. 옥수는 늘 그렇게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35이면 이제 젊은 나이도 아닙니다. 주변에선 이제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이라도 봐라 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던 2023년 봄이었습니다. 민수가 집에 들어오더니 평소와 다른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나 좋은 일자리 소개받았어. 어디서? 친구 형이 소개해줬는데 캄보디아에서 IT 쪽 일이래. 월급도 300만 원 넘게 준대. 옥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캄보디아? 그게 어디여? 동남아시아 아이가? 응. 요즘 거기 한국 회사들 많이 진출했대. 개발 쪽이라서 내 전공이랑도 맞고. 민수는 휴대폰으로 채용 공고를 보여줬습니다. 그럴듯한 회사 이름, 깔끔한 사무실 사진. 하지만 옥수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그런데 조심해야 한다고 뉴스에서 봤는데. 엄마, 요즘이 어느 시댄데. 그런 거 다 옛날 얘기야. 이건 제대로 된 회사라니까. 그래도 엄마, 나 이제 효도하고 싶어. 엄마 고생만 시키고. 이번 기회 놓치면 언제 또 이런 조건 있겠어. 민수의 눈에는 오랜만에 빛이 돌았습니다. 옥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다. 근데 가서 연락 자주 해야 한다. 그럼 매일 할게. 출국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옥수는 민수의 짐을 싸주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괜찮겠지. 우리 민수 똑똑한데.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서 옥수는 민수를 끌어안았습니다. 가서 조심하고 아프지 말고 연락 꼭 해라. 알았어, 엄마. 걱정 마. 금방 올게. 민수는 손을 흔들며 출국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옥수는 아들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게 민수를 본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처음 사흘은 괜찮았습니다. 민수는 도착하자마자 카톡을 보냈습니다. 엄마 잘 도착했어. 날씨 엄청 덥네. 회사에서 숙소 제공해줘서 좋아. 그날 저녁에도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화면 속 민수는 깔끔한 원룸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봐. 여기 깨끗하지? 에어컨도 있고. 그래, 다행이다. 밥은 잘 먹고 다니나? 응, 회사에서 식사 제공돼.
걱정 마. 옥수는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역시 괜찮은 회사구나. 사흘째 되던 날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업무 시작해. 바쁠 것 같아서 연락 좀 뜸할 수도 있어. 그래, 알았다. 무리하지 말고. 그날 이후로 민수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옥순이 카톡을 보내도 읽음 표시만 뜰 뿐 답장은 늦게 왔습니다. 엄마 미안. 일이 너무 바빠서. 간단한 메시지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젠 카톡 메시지조차 읽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모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날 밤 옥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옥수는 민수를 소개해줬다는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 친구지? 나 민수 엄마인데 민수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소식 들었나? 아, 저도 며칠째 연락이 안 돼요. 걱정되긴 한데. 그 회사 연락처 있나? 제가 아는 형한테 물어볼게요. 하지만 그 친구도 확실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옥수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익지 않은 스마트폰으로 캄보디아 취업 사기를 검색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유튜브 뉴스 영상. 캄보디아 불법 감금 사건. 한국 청년들 노예처럼 일해. 손이 떨렸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 청년들이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유인된 뒤 여권을 빼앗기고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강제 동원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초췌한 모습의 청년들이 비춰졌습니다. 옥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민수와 너무 닮았습니다. 아니다. 우리 민수 아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확신이 섰습니다. 민수가 거기 있을지도 모른다고. 다음 날 옥수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저희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담당 형사는 친절했지만 답답한 말만 했습니다. 어머님, 일단 실종 신고는 접수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외 사건은 저희가 직접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외교부에 연락하시고 현지 대사관에도 문의하셔야 합니다. 외교부 대사관. 옥수는 그날부터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비슷했습니다. 현재 파악 중입니다. 현지 경찰과 협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2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옥수는 밤마다 민수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왜 보냈을까? 엄마가 잘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옥수는 인터넷에서 캄보디아 사기 피해자 가족 모임이라는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가입 신청을 눌렀습니다. 그곳에는 옥순처럼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아들 한 달째 연락 두절입니다. 딸이 도움 달라는 문자 한 통 보내고 연락 끊겼어요. 경찰도 외교부도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읽을수록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캄보디아 가서 아들 찾았습니다. 한 어머니의 글이었습니다. 옥수는
그 글을 수없이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도 간다. 직접 찾으러 간다. 다음 날 아침, 옥수는 은행 문을 열자마자 들어갔습니다. 저축 계좌 해지하러 왔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적금인데 중도 해지하시면 이자가 많이 깎이는데요. 괜찮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30년 동안 모은 돈. 한 푼, 두 푼 아껴서 모은 2천만 원. 민수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게 더 급했습니다. 통장 정리를 마치고 나온 옥수는 곧바로 여행사로 갔습니다. 캄보디아 가는 비행기표요. 언제 출발하실 건가요? 제일 빠른 거요. 그럼 모레 오전편이 있는데요. 그걸로 주세요. 여권도 없었습니다. 옥수는 그날 오후 구청으로 달려가 긴급 여권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해외여행 가시나 봐요?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집으로 돌아온 옥수는 작은 캐리어에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상비약, 그리고 민수 사진. 민수 얼굴이 잘 보이는 사진 여러 장을 준비했습니다. 핸드폰에도 저장하고 출력도 했습니다. 카페에 올라온 정보들을 메모장에 빼곡히 적었습니다. 현지 한인회 연락처,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주소, 피해자 구조 활동하는 NGO 단체, 현지 브로커 연락 방법, 모든 정보를 손으로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옥순아, 정말 혼자 가려고? 그래야지. 거기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떡해. 그래도 가야 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없어. 그럼 나라도 같이. 아니야. 당신도 사정 어려운 거 아는데. 나 혼자 갈게. 옥수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옥수는 민수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수가 쓰던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옷장에는 낡은 정장 한 벌. 면접 볼 때 입던 옷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간다. 꼭 데리고 올게. 다음 날 새벽, 옥수는 인천공항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평생 비행기라곤 제주도 한 번 다녀온 게 전부였습니다. 해외는 처음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도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체크인하는 것도, 출국 심사 받는 것도, 친절한 공항 직원의 도움으로 겨우 수속을 마쳤습니다. 탑승구에서 대기하는 동안 옥수는 가방에서 민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자 승무원이 안전벨트를 채워줬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지고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옥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잘 가고 있는 건가? 불안했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4시간의 비행. 옥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민수 생각뿐이었습니다. 괜찮겠지. 다치지는 않았겠지. 드디어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프놈펜 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낯선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옥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수가 어딘가 저 땅에 있을 것입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옥수는 짐을 챙겨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더운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하지만 옥수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들을 찾으러.
푸놈펜 공항. 옥수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후텁지근한 열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공항 밖에는 택시 호객꾼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택시, 택시, 어디 가요? 영어인지 뭔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옥수는 미리 적어온 메모를 꺼냈습니다. 푸놈펜 한인회 주소. 택시 기사에게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요. 여기 가야 해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태웠습니다. 차창 밖으로 낯선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토바이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온 가족이 오토바이 한 대에 타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복잡하고 시끄러웠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택시가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한글로 캄보디아 한인회라고 써진 간판이 보였습니다. 옥수는 택시비를 달러로 지불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사람 좀 찾으러 왔는데요. 한인회 직원이 옥순을 맞았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에서요. 저희 아들이 여기서 실종됐습니다. 옥수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아들인데 한 달 전에 취업한다고 왔다가 연락이 끊겼어요. 직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요즘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어머님, 일단 앉으세요. 옥수는 의자에 앉아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사관 측에 전달하고 현지 경찰과도 협조해 볼게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걸리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현지 법 집행이 쉽지 않아서요. 또 기다리라는 얘기였습니다. 옥수는 답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찾을 수는 없나요? 어머님, 위험합니다. 이쪽 조직들이 굉장히 흉폭해요.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직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있긴 합니다. 피해자 구조 활동을 하는 NGO 단체가 있어요. 거기 연락해 보시는 게. 직원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여기 한국인 활동가가 계십니다. 연락해 보세요. 옥수는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한인회를 나와 옥수는 곧바로 그 NGO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작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니 젊은 한국 여성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회에서 연락받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이름은 지영이었습니다. 30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우리 아들. 옥수는 또다시 민수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영은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는 피해자 명단에는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지에 브로커들이 있어요. 돈을 주면 정보를 알아봐 줍니다. 브로커요? 네, 그쪽 조직이랑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괜찮습니다. 돈은 있어요. 어떻게 연결하면 되나요? 지영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하나 있긴 한데 조심하셔야 해요. 자칫하면 사기당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지영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했습니다. 크메르어로 뭐라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잠시 후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내일 만날 수 있대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옥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옥수는 싸구려 게스트하우스에 묵었습니다. 좁은 방, 삐걱거리는 침대.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오토바이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엄마 왔다. 조금만 기다려라. 다음 날 아침, 지영과 함께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허름한 카페였습니다. 거기서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크메르어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자는 옥순을 흘끔 쳐다봤습니다. 사진 있어요? 남자가 어눌한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옥수는 민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남자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돈 필요해요. 얼마요? 500달러. 옥수는 주저없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찾을 수 있으면 더 드릴게요. 남자는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틀 후에 다시 여기서 만나요. 그렇게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옥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카페에 다시 갔습니다.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찾았어요. 옥순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어디? 시아누크빌. 거기 공장에 있어요. 지금 갈 수 있나요? 위험해요. 경비 있어요. 그래도 가야 해요. 데려다 줄 수 있나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더 가면 나도 위험해요. 주소라도 알려주세요. 남자는 종이에 뭔가를 끄적였습니다. 여기. 근데 조심해요. 경찰도 믿으면 안 돼요. 옥수는 종이를 받아 꼭 쥐었습니다. 민수가 있는 곳. 드디어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푸놈펜에서 시아누크빌까지는 차로 5시간 거리. 옥수는 지영과 함께 버스에 올랐습니다. 어머님, 정말 가실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아. 우리 아들만 찾으면 돼. 버스는 비포장도로를 달렸습니다. 흔들리고 덜컹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끝없는 들판과 야자수가 보였습니다. 가난한 마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5시간이 지나 시아누크빌에 도착했습니다. 바닷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관광지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공사 현장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중국어 간판이 한국어보다 많았습니다. 여기가 요즘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온 곳이에요. 지영이 설명했습니다. 카지노도 많고 그런 불법 조직들도 여기 많이 숨어 있어요. 옥수는 긴장했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도심에서 떨어진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허름한 건물들 사이에 철조망이 쳐진 공장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저기인 것 같아요. 지영이 가리켰습니다. 공장 입구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죠? 일단 주변을 좀 살펴봐요. 두 사람은 건물 주변을 돌았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사람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수는 담벼락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기 한국말 같은데. 희미하게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옥수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뭐라고 크메르어로 소리쳤습니다. 지영이 급히 대응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요. 길 잃어서 그랬다고.
경비원은 손짓으로 떠나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떡하죠? 민수가 저 안에 있을 텐데. 옥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일단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지영은 현지 경찰서로 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신고 접수는 해드리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옥수는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옥수는 한인회 직원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거기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가 대사관 통해서 공식적으로. 또 기다리라는 소리였습니다. 옥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때 지영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지영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한테 연락했어요. NGO에서 피해자 구출 활동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도와줄 수 있나요? 직접 구출은 어렵지만 정보를 더 모아볼 수 있대요. 그리고 혹시 탈출하는 피해자가 있으면 연락을 받는다고. 탈출이요? 네. 가끔 경비가 허술할 때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경로가 있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럼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옥수는 그 NGO 활동가를 만났습니다. 50대 후반의 한국 남성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성호.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머님 힘드시죠? 저도 비슷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 옥수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더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님, 여기 머물면서 기다리시는 게 좋겠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옥수는 매일 그 공장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멀리서나마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엄마 여기 있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김성호 목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요? 그럼요. 옥수는 약속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김 목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그 공장에서 사람들이 대규모로 이동한대요. 이동이요? 네. 단속이 예상되면 다른 곳으로 옮긴대요. 그럼 민수도 지금 가봐야 해요. 두 사람은 급히 차를 타고 그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공장 앞에는 트럭 여러 대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저기. 옥수는 차에서 내려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민수야. 한민수. 엄마다. 옥수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옥수는 트럭을 향해 뛰었습니다. 민수야. 하지만 트럭은 멀어져만 갔습니다. 옥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야. 김 목사가 옥순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추적해봐요.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할게요.
희망은 다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옥수는 김 목사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시아누크빌에는 비슷한 처지의 한국 가족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허름한 식당에 모인 5가족. 모두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석 달째 소식이 없어요. 딸이 도와달라고 문자 하나 보내고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순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직접 여기까지 왔지만 무력합니다. 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뭐 하는 겁니까? 자국민이 이렇게 당하는데. 분노와 절망이 뒤섞였습니다. 그때 김 목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구출한 사람만 27명입니다. 정말요? 네.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옥수는 김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구출하셨어요? 여러 방법이 있어요. 때로는 현지 경찰과 협조하고, 때로는 탈출을 도와주고. 탈출이요? 네. 피해자들이 몰래 연락을 보내오면 우리가 외부에서 도와줍니다. 그럼 우리 민수도 가능성은 있어요. 계속 정보를 모으고 있으니까요. 며칠 후 김 목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에요. 뭔데요? 그 공장에서 일하다가 탈출한 사람을 찾았어요. 지금 우리 쉼터에 있어요. 정말요? 지금 갈 수 있나요? 물론이죠. 옥수는 서둘러 쉼터로 갔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안에 들어가니 20살쯤 돼 보이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몹시 야위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거기 우리 아들도 있었나요? 민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청년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봤어요. 이 형 있었어요. 옥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언제요? 어디서요? 한 달 전쯤이요. 같은 방에 있었어요. 지금도 거기 있나요?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탈출할 때 형은 다른 건물로 옮겨졌거든요. 다른 건물이요? 네. 저항하는 사람들은 더 감시가 심한 곳으로 보내요. 김 목사가 물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알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차로 1시간쯤 가는 곳이라고. 단서였습니다. 옥수는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건강했나요? 청년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포기 안 하시고 버티고 계셨어요. 그랬구나.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청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이 그러셨어요. 엄마가 기다린다고. 옥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 목사가 옥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희망을 가지세요. 아드님이 버티고 계세요. 청년의 증언으로 새로운 정보를 얻었습니다. 김 목사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수소문했습니다. 현지 네트워크를 총동원했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탈출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도 민수를 봤다고 했습니다.
한 형이 계속 탈출 시도하다가 벌 받는 거 봤어요. 벌이요? 밥을 안 줘요. 며칠씩. 옥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지만 그 남성이 또 말했습니다. 근데 그 형, 정말 강하더라고요. 포기 안 하고 계속 버티고. 민수는 살아 있었습니다. 힘들지만 버티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더욱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꼭 찾아야 해. 꼭. 김 목사와 함께 작전을 세웠습니다. 현지 경찰과도 다시 접촉했습니다. 이번엔 정식 루트로. 한국 대사관에서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언론에도 제보했습니다. 옥수는 한국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 아들을 찾아주세요. 제발. 그 영상이 한국에서 방송됐습니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정부는 뭐하나. 우리 국민 구출해야.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드디어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대규모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 목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단속 들어간대요. 어디요? 바로 그 건물이요. 옥수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이너스. 경찰차 여러 대가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무장 경찰들이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옥수는 밖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야. 손을 꼭 쥐고 기도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건물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윈 얼굴의 청년들. 한국인, 중국인, 베트남인. 모두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옥수는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하지만 민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20명쯤 나왔을까? 더 이상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옥수는 경찰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아들이요. 제 아들은 없나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없어요. 그럼 어디 있어요? 다른 곳으로 옮겼을 수도. 또다시 놓쳤습니다. 옥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김 목사가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포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더 찾습니까? 구출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옥수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이 사람 봤나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대부분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지막 청년에게 사진을 보였습니다. 아, 이 형.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어요. 어제까지 같이 있었어요. 어디 있나요? 새벽에 트럭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졌어요. 어디로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국경 쪽이라고. 국경. 태국 쪽이었습니다. 김 목사가 말했습니다. 태국으로 넘어가면 더 찾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당장 가봐야 해요. 옥순과 김 목사는 국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4시간 거리. 국경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검문소가 보였습니다. 어떻게 찾죠? 일단 현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김 목사는 현지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한국 사람들 본 적 있냐고. 한 노인이 가리켰습니다. 저기 창고에 사람들 많이 있어요. 달려갔습니다. 허름한 창고였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민수야. 한민수. 옥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한국말이었습니다.
나 한민수 엄마요. 우리 아들 여기 있나요? 잠시 침묵.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 엄마.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야. 옥수는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엄마 왔다. 엄마가 데리러 왔어.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김 목사가 급히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문을 부쉈습니다. 안에는 10명 남짓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민수가 있었습니다. 야위고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옥수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엄마. 민수는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걱정 끼쳐서. 괜찮다. 괜찮아. 이제 됐다. 옥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3개월 만의 재회였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구출됐습니다. 모두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를 다쳐서였습니다. 하지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공항 밖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민수 씨,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신 엄마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거기 남아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옥수는 아들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 하지만 이보다 따뜻한 곳은 없었습니다. 민수야, 뭐 먹고 싶어? 엄마 된장찌개요. 옥수는 웃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수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하늘. 자유의 하늘이었습니다. 며칠 후, 옥수는 작은 분식집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3개월 동안 닫혀있던 가게였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옥순이 언니, 아들 찾았다며? 정말 다행이야. 고생 많았어. 옥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가게 벽에는 새로운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쓴 문장. 누군가의 아들은 아직 거기 있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